자,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서 작성 제출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자소서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들이 걸리죠, 그렇죠?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이렇게 하루 이틀 내에 자소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며칠씩, 더군다나 또 학교로 다니면서 쓰다 보니까 뭐 이 책도 찾아보고 또 합격생 자소서 보기도 하고 또 그걸 쓴 걸 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첨삭도 받고 학교 선생님한테 첨삭 받았더니 이거 다시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황당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하고 같이 상의하다 보면 부모님끼리 다투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라는 게 참 쓰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냥 대충 써서 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포기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쓰고는 있는데 이 자소서라는 것은 사실 처음 써보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자소서를 뭐 인터넷 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지도하시는 분들, 학원에서 지도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자소서에 대한 강의를 막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자소서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일반 소설을 쓰거나 일기를 쓰는 거나 학교에서 보고서를 쓰는 거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써보는 자소서이기 때문에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잘 알고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소서는 이런 것 같아요. 자소서는 잘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쓴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쓰는 것이 스킬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제 how라고 할 수 있어요. how to write.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자소서를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마치 소설이나 시를 쓰거나 아니면은 일기를 쓰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자소서는 잘 쓰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학교생활기록부가 그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자소서에 대해서 잘 쓰는 방법에 대한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학원에 수업을 듣는 집단식 수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건 이제 공통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를 통해서 학생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었을 때 자신에게 적절한 자소서를 쓰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소서를 우리가 잘 쓸 때 있어서 먼저 학생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학생부에 가지고 있는 특징 또는 자소서를 쓰기 이전에 전 단계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한 5가지 정도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학생의 학업 능력을 아셔야 돼요. 학업 능력. 학생의 학업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학생부에서 교과 성적이 있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하고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학생이 특정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죠. 어떤 학과에 지원했었을 때 얘가 우수성이 있다라는 건데 전공 적합성을 나타내는 요소는 3가지 정도 있겠죠. 첫 번째는 동아리 활동이 그 첫 번째일 거고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 있는 거는 진로 희망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어떤 특색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공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은 리더십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봉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리더십과 봉사는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이라든가 인성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가지 요소인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은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데 전공 적합성 활동성이 뚜렷한 거죠. 내가 자연계인데 수학 등급은 예를 들어서 3등급이야. 근데 나는 봤더니 수상 경력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좋고 그 다음에 진로 적합성도 뚜렷하다. 그래서 나는 봤더니 의사 이게 맞다. 그런데 단지 단점은 교과 성적이 좀 낮은 게 흠이다. 이런 학생들이 보통 자소서를 쓸 때는 학업적인 부분들이 약점이기 때문에 강점을 부각을 시킵니다. 강점을 부각을 시키니까 나는 이런 동아리 활동도 했고 이런 소논문도 썼고 수업 시간에 이런 것도 가지고 발표도 했고 나는 그래서 무조건 의사가 될 거야. 의사 이렇게 써놓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게 되어지면은 문제점은 뭐냐면 학생부에 나타나 있는 강점을 자기소개서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입학사정관이나 대학의 측에 있어서 볼 때는 이 학생의 학생부를 통해서 이 학생이 강점이 무엇인지 알아요. 벌써. 근데 이걸 재차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네가 강점이 이건데 너의 단점이 교과 성적이야. 그럼 교과 성적을 너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고등학교 때. 그리고 앞으로 대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건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대학에 오면 맨날 실험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 학문에 대한 공부, 학업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 활용 단계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학업 내용을 기술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강점을 학생부에 나와 있는 관점을 자소서에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에 나와 있는 단점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가 자기소개서가 상호 보완적 입장이 되어지도록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반대로 교과 성적은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활동 우수성이 떨어진다. 이런 학생들은 본인이 했었던 활동들 중에서 수상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했다든가 진로 탐색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활동 우수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활동과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학업 우수성도 좋고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도 좋은 학생이라면 공부도 잘하고 활동도 잘해. 그럼 그 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리더십이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사회성이나 인성이 훌륭하다. 그리고 나는 사회에 대한 기여의식이나 또 가지고 있는 지식의 공유에 대한 생각들이 특별하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고의 관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또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에 대한 이러한 그 신뢰성이에요. 신뢰성을 보셔야 돼요. 뭐에 대한? 이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큼 되느냐 이걸 꼭 평가하셔야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를 쭉 검토하다 보면 그 학생부에서 특히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은 뭐 거의 10학교 중에서 한 7, 8개 학교들이 학생들이 쓰고 그 쓴 것을 선생님들이 치료가지고 다시 반영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기대하다 보니까 교과 성적은 안 되는데 세특에서 너무 과장되게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결국 입학사정관들이 볼 때 이 학생부가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과감없이 본인이 활동했었던 본인의 우수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될 수 있으면 거품을 빼고 좀 더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글을 적어 나감으로 인해서 이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꼭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지원하는 지원 대학이나 지원 학과에 대한 합격 가능성이에요.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의대를 쓴다. 아니면 나는 동국대학교 수학과를 쓴다. 또 이렇게 원서를 만약에 쓰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쓰는 학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지원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내가 어떤 점이 강점이고 어떤 점이 약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자소서를 쓰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지원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내가 우수해. 그러면 더 이상 학업 능력이나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내가 2대 0으로 이기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대충 방어만 잘해도 돼요. 방어만. 그러면 자기소개서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학생에 대한 어떤 사회성이나 인성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진실되고 창의적이고 착실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겠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상향이야. 그리고 나보다 지원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해. 그럴 때는 뭘 보여줍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드러내야 돼요. 강점을. 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별로 없어. 나는 교과 성적도 안 좋고 활동 우수성도 없어. 그러면 그 작은 활동들 속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만의 특별한 생각의 특별함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마다 특별한 어떤 환경들,
또는 공부 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이런 점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본인이 가지고는 유한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나는 유니크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1단계를 통과하고 면접으로 가서 면접에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의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안 좋은 점은 뭐냐면 학생이 써놓은 엉성한 글 1번, 2번, 3번, 4번에서 부적절하게 소재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용의 전개가 부적절하거나 이렇게 엉성하게 쓰여져 있는 학생의 글을 첨삭 선생님들이 그냥 봤잖아요. 그럼 엉성한 글이 매끈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원이나 학생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거 봤더니 너 이 자소서 누구한테 첨삭받은 거야? 뭐 어디 사교육업소에서 받은 거야? 부모가 써준 거야? 선생님이 써준 거야? 뭔가 학생의 요소와 어른의 요소, 엉성한 요소와 전문적인 요소가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자소서에 제일 중요한 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자기소개서에 대한 그 학생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분석 이걸 토대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자소서의 설계 구조 완성 그러고 난 다음에 글쓰기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점들을 꼭 아시고 쓰셔야 되고 자소서는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잘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쓴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드러나도록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자소서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저희 하이프리뷰 홈페이지 오시면 합격생 자기소개서가 있거든요. 합격생 자소서를 읽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자소서를 막 다 썼어. 난 완벽해. 라고 하더라도 합격생 자소서를 보다 보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합격생들에 비해서 또 그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글을 썼는지도 알 수 있고 만약에 글을 맥락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합격생 자소서를 봄으로 인해서 글쓰기의 방향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생 자소서들의 사례들을 많이 봄으로 인해서 본인의 글쓰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소개서의 현재 수준 방향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온라인 첨삭이 있습니다. 온라인 첨삭은 대학생 멘토 첨삭, 선생님 첨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글을 썼다 하더라도 이거 누군가 전문가한테 평가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또 글을 한번 수정을 받고 싶어요. 이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되고 현재 기점으로 해서는 만약에 자기소개서 작성 일자가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남았다 그러면 한 2, 3일 정도에 완성을 해드리고요. 한 5일 정도 남았다 그러면 24시간 내에 대부분 처리가 되어지도록 합니다. 자소서 진행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초안 쓰시고 홈페이지 내에다가 학생부의 주요 특징이나 아니면 수정 요청 사항들을 기재해 주시면 선생님이 배정이 되고 이틀이나 3일 정도 첨삭 과정 진행이 되고 첨삭 다 끝나고 나면 선생님께 직접 전화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글자 수에 맞춘 최종 완성본과 평가서를 받아보시게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선생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어떤 점들이 부족하고 어떤 점들이 장점이고 또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될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 번 정도 수정 요청을 하시면 선생님들이 재첨삭을 해 주실 거예요. 자, 1대1 대면 첨삭은 뭐냐면 일반적인 첨삭이 학생이 쓴 글을 첨삭 선생님들이 그대로 받아서 첨삭을 하게 되어진다면 1대1 대면 첨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이 초안, 그 다음에 학생부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먼저 학생의 학생부의 내용을 면밀하게 다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기소개서의 수정 방향이나 설계 구조를 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직접 미팅을 하시거나 거리가 머신 분들은 전화로 상담을 하겠죠. 상담을 해서 수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생이 한두 차례 글을 주고받으면서 수정해서 뼈대로 완성을 해요. 그렇죠? 학생의 장단점이 가장 잘 묻어날 수 있도록 뼈대로 완성하고 난 다음에 첨삭 선생님한테 넘겨서 첨삭을 진행할 때 그때 이제 첨삭 선생님한테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제가 첨삭 선생님한테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거예요. 이 학생의 특징 그리고 자소서의 방향 자소서의 수준이나 어떤 식으로 글의 맥락을 구성해야 될지 그러면 첨삭 선생님들 내용을 첨삭시키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받아서 검토하고 학생에게 주고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재첨삭을 통해서 완성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생이 쓴 엉성한 글에 그죠? 선생님의 쓴 말끔한 마무리 이런 식의 부조화가 안 나오고
학생의 활동 우수성과 학생의 학업 우수성, 그리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과 풍부한 경험들이 묻어날 수 있는 완벽한 자소서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첨삭 업체들이 첨삭을 진행을 할 때 학생이 쓴 글을 첨삭 선생님들이 받아요. 그리고 첨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첨삭을 진행하는데 학생이 원래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쓴다고 했다가 자소서를 막 쓰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건축학과 아니고 나는 신소재를 바꿔야 되겠어. 그러면 자소서가 다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입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 잠작 선생님들은 입시를 모르고 무조건 학생이 쓴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게 되거나, 심지어는 학생이 초안을 못 쓰면 선생님들이 글을 써주죠. 대충. 그러면 허공 위에 떠있는 글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소서는 첨삭을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냥 아이가 쓴 자소서를 그냥 내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진정한 자소서의 첨삭이 되려면 당연히 학생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장단점들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고, 무조건 자소서에서 많은 내용을 넣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학생의 특성에 맞는 자소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소서가 진행이 되어지고요. 자소서 첨삭은 원서 접수 진행하는 마지막 날, 그 전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끔 전화 주소 설명을 드리면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